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토리텔링을 위한 동화구연의 이론과 실제 강의를 맡게 된 박옥순입니다. 저는 중앙대학교에서 석사를 마치고 한세대학교에서 박사를 이번에 마쳤습니다. 그동안은 전국을 다니면서 동화구연 강의를 해왔고요. 그리고 어르신부터 아이까지 장애인까지 오랫동안 강의를 해왔습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과 동화나라로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시간을 재밌게 마련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자, 우리는 오늘 동화구연의 이론과 실제 저희가 이제 첫 차시를 맞이하게 됐어요. 자, 맞이하기 전에 우리는 누구일까요? 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이 도표를 보면은 무의식이 80%, 그리고 전의식이 10%, 의식이 10%. 누구의 이론일까요? 네, 맞았습니다. 프로이드의 이론이에요. 프로이드의 이론에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무의식이 80%고, 그리고 우리가 의식을 하며 살 수 있는 게 10%, 그동안 배우고 학습한 게 10% 이렇게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도 여기에는 20%도 채 못 쓰고 죽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80%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엄마 아빠가 결혼을 했어요. 아빠의 정자와 엄마의 난자가 만나서 세포 분열을 하고 세포가 2개로, 4개로, 6개로 이렇게 분열을 하면서 눈이 되고 코가 되고 머리가 되고 우리 몸속에 세포로 남아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좋은 유전인자도 있고 또 나쁜 유전인자도 있고 정말 수많은 다양한 많은 유전인자가 내 몸에 들어있다고 알고 있어야 해요. 그러면 나는 동화구연은 그래, 목소리가 나빠서 안 돼. 나는 동화는 나하고 관련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내 무의식 속에 어디엔가 나도 어렸을 때 정서가 가득하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내 마음은 따뜻한 구석이 있어.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될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는 선생님들의 무한한 가능성이 얼마나 큰지 잘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들은 지금부터 재밌고 즐겁게 동화나라로 떠나볼 거예요. 저희가 1차시부터 24차시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이번 2급 동화구연가 자격증, 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는데요. 거의 다 교수법보다는 저희가 구연법에 치중해서 강의를 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교수법은 1급 저희가 자격을 취득할 때 그때 좀 더 섬세하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어린이는 왜 동화를 좋아할까요? 궁금하시죠? 제가 아까부터 들고 있는 이 동화는 빨간 모자 동화예요. 이 빨간 모자가 여기에 있는 할머니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할머니가 아프셔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이렇게 할머니를 만나러 가는데 할머니를 만나러 가다가 누구를 만날까요? 맞았어요. 늑대를 만나요. 그럼 이 인형 속에는 이렇게 늑대가 숨겨져 있어요. 재밌죠? 이렇게 동화 속에는 다양한 등장인물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동화를 통해서 꿈을 꾸기도 하고 동화를 통해서 많은 간접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이들의 세상은 온통 따뜻하고 행복한 그런 세상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러면 다시 본격적으로 동화나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동화구연이란 무엇인가 본격적으로 저희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화구연 하면 여기 보면은 동화구연 이렇게 써 있죠. 입구자 연기할 연자예요. 그래서 동화구연은 말 그대로 교육적이고 교훈적인 내용의 이야기를 입으로 연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동화구연을 공부하고 있는데 동화구연은 위에 보면은 스토리텔링을 위한 동화구연의 이론과 실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스토리텔링이 무엇인지 궁금할 거예요.
자, 미국에서 스토리텔링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문학 작품을 음성 언어로 바꾸어 들려주는 작업이고요. 말 그대로 이야기 전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이 무엇인가요? 누가 물어보면 스토리텔링은 이야기 전달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좋아요. 그리고 또 이야기를 전달하는 재미있는 동화 구연의 이론과 실제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강의를 듣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동화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전래동화, 하나는 창작동화. 이렇게 전래동화, 창작동화로 나누는데 전래동화는 옛날부터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 또 무릎동화, 화록가 이야기라고도 해요. 자, 전래동화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 아까 말했죠? 그것은 우리 조상으로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모두 연결해서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전래동화는 작가 선생님이 없어요. 그래서 무명시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 그럼 창작동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작동화는 작가 선생님이 각 어린이 연령에 맞게 교육적이고 교훈적인 내용의 이야기를 창작하신 작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작동화는 크게 생활동화와 판타지 동화로 나누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작동화는 생활동화와 판타지 동화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생활동화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실을 그려낸 동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밥 먹고 세수하고 친구도 만나고 또 외갓집도 가고 고모도 만나고 이모도 만나고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들을 생활동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럼 판타지 동화는 사실적이 아닌 상상의 세계를 넓혀주는 동화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판타지 동화는 허구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맞습니다. 틀리진 않은데 어린이들 세계에서는 판타지 동화가 엄청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상상의 세계는 무한하거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동화를 잘하기 위해서는 호흡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호흡과 발성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흡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복식호흡, 하나는 흉식호흡. 복식호흡은 배로 깊게 숨을 들어 마셔서 내뿜는 호흡을 말하고요. 흉식호흡은 가슴으로 쉬는 호흡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강의할 때는 흉식호흡보다는 복식호흡으로 호흡을 하면서 강의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하는데 언어가 쏙쏙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가 지금 복식호흡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 제가 복식호흡을 하지 않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금세 목이 아마 부어올라서 여러분들이 아주 듣기가 불편할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선생님이라든지 동화를 들려주는 사람이라든지 또 아이들과 가까이 하시는 또 다른 타인과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는 복식호흡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그러면 복식호흡을 하기 위해서 숨쉬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숨쉬기는 들숨과 날숨으로 되어 있습니다. 들숨은 말 그대로 호흡이 들어오는 걸 말하고요. 날숨은 밖으로 호흡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숨을 들어 마실 때, 숨을 내뿜을 때,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충분히 호흡을 들어 마실 때는 우주의 온갖 신선한 것, 아름다운 것을 몸에 담는다는 기분으로 호흡을 하면은 훨씬 안정감이 있고요. 내뿜을 때도 내 몸에 있는 노폐물이 모두 밖으로 나갈 수 있게 한다라고 하면 건강한 신체도 모두 유지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발성과 관계된 신체 기관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몸 전체를 공명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 모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것들이 저희 공명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내 몸은 악기와 같다.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그래서 저희가 언젠가 TV 매체에서 선전이 나오는데 성악가가 하니까 여기에 있던 막 접시들이 막 깨지는 거 보셨죠? 그때 모든 사람들이 아마 착각을 했을 거예요. 아, 머리에서 어떻게 저렇게 소리가 울려 퍼지면 접시가 깨질 것 같다. 그런데 사실은 접시가 깨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울림을 둠으로 해서 머리가 나가게 하는 그런 것들을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성대의 진동만으로도 아름다운 소리를 그러니까 낼 수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진동만으로 낼 수가 없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진동을 내기 위해서는 입술이나 치아, 혀, 어떤 입천장, 코, 목, 가슴, 배 이런 모든 기관이 제대로 서로 합세를 해야 좋은 소리가 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 아나운서들은 목소리가 타고났어. 아, 저 사람은 배우들은 정말 타고난 목소리니까 저렇게 배우를 해. 그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모두 다 그런 목소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목소리는 타고나는 음성도 있지만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제가 감히 이곳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소리가 만들어지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횡격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횡격막은 허파가 있는 곳의 하부 부분에 소화기관이 있는 하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희가 의사도 아니고 무엇을 해보는 안 하지만 제가 얼마 전에 제주도에 갔는데 몸이라는 박물관이 있어요. 거기 가서 인체 해부한 모든 몸의 실질적으로 인체를 돌아가신 분들이 기증한 몸을 해부해서 하나하나 펼쳐놓은 것을 보고 왔어요. 그러면 그곳에 가서 보면 여기에는 허파가 어떻게 생겼구나. 내 성대 진동은 어떻게 나오는구나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저도 제가 언어 치료를 공부할 때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저희 주치의가 계시는데 이비인후과에 가서 저희 주치의에게 제 성대가 어떻게 생겼는지 정말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보여주십시오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시경을 넣어서 저는 제 성대가 어떻게 결절이 되는지 어떻게 비벼서 소리가 내는지 그렇게 봤어요. 실질적으로 보니까 정말 입술처럼 이렇게 손가락 2개가 막 비벼서 소리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횡격막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허파가 어떤 그 위치에 있는데 성대가 피로를 느끼지 않게 계속적으로 활동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들숨을 할 때 적어도 60에서 80% 정도 공기의 양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식호흡을 하면서 언어를 표현하면은 훨씬 더 편안하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럼 횡격막 그 안에 들여다보면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첫 번째가 배가 되겠습니다. 자, 배는 어떤 들숨을 크게 쉰 후 횡격막을 서서히 올리면서 발성 부위를 배로 인식한 후 길게 숨을 쉬면서 부드럽게 몸 전체를 공명하는 겁니다. 너무 어렵죠? 자,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흡을 할 때는 복식 호흡을 아까 할 때는 코로 천천히 이렇게 들어 마시면서 코로 들어 마셔서 배가 불룩 나오게 한 다음에 배가 들어가서 다시 밖으로 호흡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대를 통해서 구강, 비강을 통해서 저희가 발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자, 한번 떨림음을 느껴보세요. 다 같이 시작. 근데 이것을 준비할 때 어떤 분들은 그냥 배를 탁 내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배를 잡아다니고 호흡을 하면서 하면은 훨씬 더 성대가 넓어지면서 저희가 소리를 잘 낼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가슴으로 한번 우리가 발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가슴은 제일 큰 공명기관이에요. 그래서 낮은 음역 소리를 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슴으로 한번 소리를 내보겠습니다. 편안하게 크고 넓게 자, 하강하는 느낌으로 낮은 음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한번 해보세요. 자, 낮은 음으로 가슴으로 울리면서 시작.
느껴지죠? 그래서 아까 저희가 배로 저 횡격막을 통해서 발성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자, 나중에 저희가 3단계 음, 5단계 음 할 때 다시 한번 충분히 익히도록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후두를 보세요. 자, 후두는 목에 있으며 소리가 나는 성대를 말하는 겁니다. 자, 성대는 두 개의 입술처럼 생겨서 파르르르르 떨면서 소리가 난다 말씀드렸죠. 자, 우리가 감기에 걸렸을 때 여러분 열이 많이 날 때 있죠. 목감기. 그것은 저희가 성대가 그러니까 열이 오르는데 이게 조금 이렇게 피곤한데 막 말을 많이 하면 얘가 부어오르는데도 계속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어떤 소리 기식음이 나면 기식음. 소리가 얘들아 어디가 막 이런 어떤 듣기 어려운 좀 힘든 소리들이 막 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소리들이 후두에서 나는데 이거는 성대와 가성대, 분비선 이렇게 있는데 이 발성을 목에서 한번 소리가 나는 걸 느껴보도록 하겠어요. 갑자기 높아지니까 좀 힘들어지죠? 그래도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래서 성대의 울림을 내가 어떻게 울리는지 느껴보는 거예요. 지금은 한 번씩 그냥 해보는 거니까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번 비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강은 어떤 전체 음역에서 명료함과 화사함, 힘을 실어주는 고음을 냅니다. 그래서 구강의 상부에 좌우에 두 군데 갈라져 있다고 그래요. 이건 성대에서만 소리가 나는데 네. 자,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게요. 네. 느낌이 다르죠? 이것도 나중에 다시 한번 반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구개예요. 자, 구개는 입 천정 안에 이렇게 동글고 딱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전구개, 연구개 나누는데요. 자, 높은 공명구역이라고도 하는데 음의 높이가 높게 나갑니다. 그래서 연구개는 혀가 연음을 낼 수 있도록 자, 이번에는 경구개로 다르죠? 자, 우리 인체에서 언어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성대만 가지고 소리가 나지 않고 배, 모든 몸의 공명실, 또 어떤 치아, 어떤 입술, 또 입천장 이런 위치에 따라서 조음점 위치에 따라서 소리들이 달라지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론을 배웠고 저희가 이번에는 동화구연의 이론과 실제에서 동화구연의 실제를 한번 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동화구연 프로그램에서 동화를 2개를 준비했는데 하나는 배우는 동화, 하나는 읽는 동화 이렇게 해서 2개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가 오늘은 저희가 이제 아이쿠 아야야라는 동화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도움을 드리려고 해요. 자, 구연법 첫 번째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아름이는 어지르기를 좋아했어요. 신발도 책도 아무데나 던졌어요. 아이쿠, 신발이 소리쳤어요. 책도 아파했어요. 아름이는 나쁜 아이야. 예쁜 인형이 울면서 말했어요. 우리가 아름이를 혼내주자. 모두들 화난 얼굴로 몰려왔어요. 잘못됐어. 다시는 안 그럴게. 잠에서 깬 아름이는 얼른 장난감을 정리했답니다. 재밌죠? 자, 이 동화를 우리가 이제 구연법에 있어서 어떻게 잘 구현해야 할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배운 아이쿠 아야야라는 동화를 다시 한번 앞에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동화를 저희가 한번 읽어본 다음에 등장인물이 지금 분석하기 위해서 누구누구인지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 아이쿠 아야야 등장인물은 누가 나왔을까요? 제일 먼저 신발이 나왔죠. 그런 다음에 책도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예쁜 인형,
그리고 아름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설명글이 지금 까만색으로 지금 되어 있는 글씨들은 모두 설명글이에요. 저희가 처음 이론을 배우지 않고 바로 조금만 배운 다음에 구연을 지금 배우고 있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훈련을 하다 보면은 저희가 24차시까지 가면 저보다 훨씬 더 능력 있고 유능한 동화 구연가로 탄생이 되기 때문에 교수법을 제가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차별화된 교수법에 빨리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동화를 일단은 처음 1차 시에 일단 아이쿠 아야야에서 여러분들이 얼른 동화를 듣고 등장인물이 누구인지 누가 나오는지 목소리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부터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배워보도록 하겠어요. 자, 여기는 신발은 남자의 음성으로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이쿠 이렇게 소리를 하면 좋고요. 책은 아야야 여자의 음성으로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예쁜 인형은 아름이는 나쁜 아이야 이렇게 울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쁜 인형이 울면서 말하니까 모두들 화나서 이것은 조금 경직되게 우리가 아름이를 혼내주자 그러면서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름이는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반성하는 음성으로 마무리를 하면 돼요. 그래서 이 동화를 가지고 만약에 내가 역할극으로 친구들하고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아이들한테 이렇게 가르쳐주면 돼요. 처음 저희가 이 동화관에서 신발이 아이쿠 하면은 아이쿠 이렇게 연습을 시켜요. 자, 모두 신발은 어떻게 할까? 아이쿠 재밌죠? 그런 다음에 책은 어떻게 하지? 자, 책은 아야야 던져졌으니까 아픈 거예요. 아야야 자, 이번엔 예쁜 인형이 말하는 거야. 우리가 아름이를 혼내주자 화나면서 와요. 그리고 모두 다 몰려와야 되겠죠? 우리가 아름이를 혼내주자. 그런 다음에 아름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이렇게 정리해주면 역할극으로 이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나레이션을 하고 아이들은 각 역할에 맡아서 역할에 따라서 아이쿠 하면서 같이 함께 하면 돼요. 그리고 설명글은 천천히 저희가 구현을 하면 되고요. 자, 그러면 설명글을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자, 설명글은 천천히 편안하게 하면 됩니다. 아름이는 어지르기를 좋아했어요. 자, 모두 다 준비됐어요? 자, 시작! 아름이는 어지르기를 좋아했어요. 신발도 책도 아무데나 던졌어요. 자, 해볼까요? 자, 시작! 신발도 책도 아무데나 던졌어요. 신발이 소리쳤어요. 신발이 소리쳤어요. 책도 아파했어요. 책도 아파했어요. 예쁜 인형이 울면서 말했어요. 예쁜 인형이 울면서 말했어요. 모두들 화난 얼굴로 몰려왔어요. 모두들 화난 얼굴로 몰려왔어요. 잠에서 깬 아름이는 얼른 장난감을 정리했답니다. 잠에서 깬 아름이는 얼른 장난감을 정리했답니다. 자, 마무리는 맞췄구나 그런 느낌이 들도록 그렇게 구성해주면 되겠습니다. 잘 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읽는 동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시범 구연 5개의 손가락 되어 있죠. 오늘은 시범 구연이에요. 원래 동화 구연은 어떤 소품을 가지고 하지 않고 입으로 연기하는 것이 동화 구연이에요. 그런데 시범 구연은 여러분들께 시범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 지금부터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5개의 손가락이란 동화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어요. 5개의 손가락이 오손도손 살고 있었어요. 첫 번째 손가락이 이 세상에서 최고야 할 땐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최고야. 아니, 뭐라고 떠들고 있는 거야. 저기 좀 봐라. 여기 좀 봐. 그럴 땐 내가 가리키잖아. 그러니까 내가 최고야. 아니, 너희들 지금 뭐라고 떠들고 있는 거야. 여기 봐. 누가 키가 제일 큰지 알아? 자, 봐봐. 내가 제일 크잖아. 그러니까 내가 최고야.
아니, 너희들 지금 뭐라고 떠들고 있는 거니? 엄마 아빠 결혼하면 반지 어디에다 끼우는지 아니? 바로 여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최고야. 언니 오빠의 싸우는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던 새끼손가락이 말했어요. 콩과 간지러울 때, 귀가 간지러울 때, 친구와 약속을 할 때 내가 없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내가 최고야. 손가락들이 서로 싸우는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던 손바닥이 말했어요. 이놈! 너희들이 아무리 최고라고 떠들어도 손바닥이 내가 없으면 살 수 있니? 살 수 있냐고? 이 소리에 손가락들은 너무 부끄러워 고개를 푹 숙이고 말했답니다. 재밌었죠? 그런데 이 동화를 보면은 저희 스토리와 조금 다르죠? 자, 이것은 저희가 시범 구현이기 때문에 똑같이 안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시범 구현은 저희가 동화를 충분히 이해하고 관중의 대상에 맞게끔 재미있게 들려주는 동화를 시범 구현이라고 하거든요.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동화 구현 이론과 실제와 그리고 또 호흡에 대해서 발성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저희가 어떤 발성을 잘할 수 있나 그리고 동화 구현 아이쿠 아야야 그리고 책 읽는 동화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범 구현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